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할 사연은 경호원으로 일하면서 여성 고객분과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설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저는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경호원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경호원이라고 하면 경비원이나 몸빵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말인데도 보디가드라고 말을 하면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전문가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몸쓰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연애 목적으로 만나는 건 좋은데 결혼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녀를 만나게 된 건 1년 전입니다. 그녀는 이혼 후 전 남편이 자꾸 괴롭혀서 신변 보호를 해달라는 요청건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여성분들 의뢰가 들어오면 무조건 제가 담당을 합니다. 제가 키도 크고 얼굴도 불쾌하지 않게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남편과 이혼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이 술을 마시면 그녀에게 전화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일주일만 경호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믿음직스럽다며 한 달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험한 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한 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상가 건물 2층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일과는 오후 4시에 약국으로 출근해서 그녀의 동선대로 이동한 후 새벽 2시에 퇴근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녀는 약국을 마감하면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는 일이 없어서 편할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장소 이동을 안 하고 외부에서 몇 시간씩 혼자 대기하는 게 더욱 힘든 일입니다. 가끔 생기는 일이지만 주민들이 수상한 사람이 집 근처를 서성인다며 경찰에 신고해서 난처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고객의 안전보다는 퇴근 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잠깐 집으로 들어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안에는 첫날 계약할 때 들어가 보고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녀가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어서 약간 당황은 했지만 내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 통화 후 마음이 불안했던지 퇴근 시간까지 집안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소파에서 편하게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녀는 음료와 다과를 가져다 주고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그녀에게서 알코올 향이 코끝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그녀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취한 것 같아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자꾸 딸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남자를 만나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 남편이 괴롭혀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딸아이 때문에 그냥 참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이야기 도중에 제 어깨에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나오는 샴푸 향은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로 술에 취해 쓰러진 건지 아니면 취한 척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녀가 매력이 없었다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근무하러 나갔을 겁니다. 저는 잡생각을 버리고 그녀를 조심히 안아서 침대에 눕혀주고 나왔습니다. 잠시나마 의뢰인을 보호해야 하는 신분을 망각한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나왔는지 뒤따라 나와 저를 껴안았고 그 순간에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한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녀가 민망해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근무 시간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처음 가져보는 시간이라 그런지 너무 행복해하고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다음날부터 그녀는 저와 대화도 자주 하고 우울해 보였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저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약국 문을 닫고 놀러 다닌 적이 있을 정도로 그녀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참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즐거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참을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신변보호 받는 첫날 저녁부터
경호원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많이 설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얼굴을 떠올리며 꿈속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약국에서 가끔 저를 생각하다가 얼굴이 빨개진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짝사랑하고 혼자 만족하며 지내다가 결국에는 창피함을 감수하고 대쉬를 한 것이었습니다. 대쉬하는 날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술까지 마신 후에야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옆에 앉아있다가 취해서 자는 척했는데 제가 침대에 눕혀주고 그냥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가는 저를 보고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무작정 따라 나와 저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뜨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매일 밤 상상만 하다가 저를 만나보니 훨씬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녀가 행했던 것들을 지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게 거짓이고 연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녀와의 미래를 생각하며 불타는 사랑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돼서야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차가운 얼굴로 저를 맞이하더니 사인하라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일들이 순식간에 스쳐가며 그녀를 몰랐던 저의 무지함에 너무 아팠습니다. 표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에게 나쁜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잠시 기다려달라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학교 선배인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억울한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선배는 고문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방법이 없으니 각서에 사인하고 그녀의 사인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각서에 사인을 하고 그녀에게도 사인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사람이었으면 사인 안 해준다며 약 올리듯이 말을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오면서 허탈했지만 사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이번 일을 없던 일로 하는 대신에 선배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브리핑해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각서에는 경호원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녀가 잠시 간식 먹으면서 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선을 넘는 행동을 했고 그녀는 힘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호원은 계약 기간 동안 그녀에게 수차례 피해를 입혔으므로 모든 비용을 환불해 준다는 각서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창피했지만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덕분에 경호원으로서 부끄럼 없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올바른 경호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